결론적으로 지금 존재하는 우리들은 그 불안을 느끼던 사람들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네, 요즘 다들 많이 불안하시죠? 힘든 시기예요. 불안해요? 불안해요. 저는 사실은 이런 부분에 약간 둔감한 편인데 요즘에는 여러 가지 뉴스 들으면서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진료실에서 계속 마스크 끼고 있거든요. 저도 하루 종일 진료실에서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한데, 제가 벗으면 환자분들의 불안을 또 자극할 수도 있으니까 상호간에 계속 끼고 있고 네. 열심히 닦으면서 네. 지내고 있습니다. 좀 환자분들하고 마스크 쓰고 얘기하다 보니까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빨리 좀 이 상황이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불안들이 왜 생기는지, 불안이 뇌 속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왜 심한 불안은 컨트롤이 안 되는 건지 뇌과학적 상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딱 3분만 투자하시면 여러분은 뇌 부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불안은 굉장히 본능적인 감정입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불안을 느끼던 사람의 후손이다, 말이 있는데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 원시 생활을 하는 사람을 떠올려 봤을 때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길가 한쪽에 깊숙해 보이는 동굴을 발견하게 됩니다. 호기심에 들어갈까 말까를 고민을 하게 되죠. 이럴 때 불안을 상대적으로 덜 느끼는 사람은 겁없이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가 동굴 안에 살고 있던 맹수에게 잡아먹혀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겠지만, 상대적으로 불안이 높은 사람의 경우에는 무서워, 왠지 뭔가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 때문에 주저하다가 그냥 지나쳐서 가던 길을 가겠죠. 결과적으로는 살아남게 되는 결과를 맞이를 할 거고요. 그 공포 영화 봐도 그렇잖아요. 저기 뭐 소리 나는데? 저 뭐야? 이러고 가는 사람은 다들 보죠. 야, 제발 가지마. 불안해 좀 하란 말이야. 좀 있다가 죽고. 적당히 그렇죠. 공포를 느끼면서 숨고 도망쳐 다니는 주인공이 그렇죠. 마지막에 생존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생존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불안을 어느 정도 좀 높게 느꼈던 사람들이고 결론적으로 지금 존재하는 우리들은 그 불안을 느끼던 사람들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지나친 불안은 또한 생존에 불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막 원시 시절에도 자기 집에만 이렇게 있으면은 당연히 식량을 구할 수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어느 정도의 모험심을 가지고 나가서 식량을 구해오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눈에도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후손을 남기는데 유리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은 생존에 필요한 것이지만 어느 정도 적절해야 하고, 그게 생존에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뇌 구조 역시 적절한 불안을 느끼도록 세팅되어 있습니다. 불안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위는 크게 두 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변연계, 그 중에서도 편도체라고 부르는 부위와 전두엽, 그 중에서도 전전두엽이라고 하는 부위입니다. 이 편도와 전전두엽은 약간 하는 역할이 다른데요. 편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원시적인 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담당하는 것은 공포, 불안과 같이 굉장히 원초적인 감정, 이것들을 처리하는 것을 이 편도체 부위에서 하게 되고요. 반대로 전전두엽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성적인 뇌,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계획을 세우고 판단을 하고 이런 고위 정신 과정을 담당하는 부위거든요. 그래서 이 부위가 작동을 해야지 이제 불안이 적절하게 조절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전전두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원시적인 뇌였던 편도와는 반대로 가장 늦게까지 발달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최근 연구에 따르면은 이 전전두엽 부위는 청소년기를 넘어서 초기 성인기 한 20살 정도까지 계속해서 발달이 일어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전두엽과 이 변연계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프론토 림빅 서킷이라고 해서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단 어떤 자극이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거는 원시적인 뇌인 편도가 1차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fight or flight 반응이 나타나게 되죠. 투쟁 도피 반응이라고 부르는 거죠. 또 무서운 상황에서 도망칠지 아니면 맞서 싸울지 이렇게 막 당황하게 됩니다. 그럴 때 뒤이어서 전전두엽이 그 상황을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 상황은 괜찮아. 과거의 경험들로 볼 때 그렇게 무서운 거 아니야. 그래서 적당히 불안을 눌러줘야 되는 거죠. 판단을 내려주는 거죠. 그쵸. 두려워할 만한 상황은 아니야, 이렇게. 그런데 이 전전두엽이 이 편도를 충분히 통제하지 못할 때, 그럴 때 나타나는 것이 심각한 불안이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이 과정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이 뭐 공황장애나 범불안 장애 같은 여러 불안 장애들, 그리고 PTSD 같은 트라우마 관련된 장애, 그리고 우울증까지 여러 정신질환들을 일으키는 기본 메커니즘입니다. 전전두엽이 편도를 잘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전두엽이 제대로 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 무언가 기능이 억제되어 있는 경우가 하나일 거고요. 또 하나는 편도가 너무 과하게 활성화되어 있어서 전전두엽이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경우가 되겠죠. 네, 먼저 전전두엽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전전두엽이 그렇게 몰려드는 불안을 처리하는 과정은 마치 세로토닌을 총알처럼 사용하게 돼요. 네, 세로토닌을 막 쏴서 이제 불안을 억눌러줘야 되는데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황이나 계속되는 불안 상황에서는 그 세로토닌 총알을 다 써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더 이상 억제되지 않는 편도, 변형계가 과활성화되면서 심한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런 세로토닌이 부족해진 상황에서 어떤 질환에 걸리느냐, 치료실에서 참 보면은 약간 랜덤인 것 같아요. 세로토닌이 부족할 때 어떤 사람은 뭐 우울증, 어떤 사람은 공황장애, 어떤 사람은 강박증, 뭐 이렇게 다양하게 걸리는데 그게 그 사람의 심리적인 요인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만 분명히 유전적인 부분, 가게에 어떤 질환이 많냐 이런 것도 좀 그렇죠,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예를 들자면 매일같이 패스트푸드만 먹는다 삼시세끼, 그러면 어떤 사람은 성인병에 걸리는데 어떤 사람은 또 그래도 건강한 몸을 유지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또 성인병에 걸리는 사람을 들여다보면 어떤 사람은 거기서 당뇨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고지혈증, 어떤 사람은 고혈압, 어떤 사람은 통풍, 다 이런 식으로 다르단 말이에요. 분명히 타고난 생물학적 취약성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편도가 과활성화된 상황인데요. 트라우마라고 부르는, 우리가 처리하기 힘든 수준의 불안, 공포, 이런 것들을 겪는 상황에 있어서 편도가 굉장히 활성화되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편도와 전전두엽은 마치 시소를 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뇌가 이런 상황에서 편도 쪽에 무게를 실어주게 돼요. 지금 이 상황은 네가 좀 많이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야 라고 지시를 하게 되면은 편도 쪽에 무게가 실리면서 반대로 전전두엽 쪽은 상대적으로 무게가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전전두엽이 제대로 기능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편도의 어떤 본능에 따라서 아까 말했던 투쟁 도피 반응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맞서 싸울지 또는 도망갈지를 빨리 결정하는 게 더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뇌가 지시를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PTSD 같은 질병의 경우에는 실제로 뇌가 트라우마에 노출되어 있는, 빠르게 도망칠지 맞서 싸울지를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편도가 과활성화되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소리만 들려도 막 깜짝 놀라고, 그렇죠. 네. 엄청나게 두근두근거리고, 네. 불안 증상이 막 몰려오죠. 네, 그렇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계속해서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지만 계속해서 편도는 과활성화되어 있고 반대로 전전두엽의 기능은 억제되어 있는 이런 상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해마의 역할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 해마라는 부위는 우리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이 해마가 편도체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편도가 활성화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그 기세에 눌려서 해마의 역할은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그 불안해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전 기억들을 떠올렸을 때 이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 라고 결론을 내리고 불안을 가라앉힌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과정에 전전두엽뿐만 아니라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같이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기억을 불러와서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게 되는데, 이 해마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렇게 과거 기억을 잘 생각하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공포를 이렇게 크게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당연히 어떤 적절한 판단을 내려서 거기에 맞게 반응하게 되는 게 어려워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아까 그 시소 표현으로 딱 적당할 것 같아요. 분명히 전전두엽에 힘을 실어줘서 이성이 변형계가 불러일으키는 감정과 공포를 통제하면서 우리가 살아야지 크게 불안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죠. 이게 뒤집힌 상황, 이성이 마비되고 공포와 불안에 사로잡힌 상황, 그럴 때 우리는 불안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네,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